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추천 물건 라이브 방송이 있거든요. 어제 이제 일기생이 어제 4회차가 최종 종강을 했습니다. 어제 하고 4회차 해가지고 한 인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어제 이종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마무리 지었고 2기는 이제 10월 18일 날 10월 18일부터 또 출범합니다. 여러분들이 2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수료를 많이 하실 건데 그때는 좀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추천 물건 쪽이니까 이제 주로 이론 강의는 좀 거의 없어지고 주로 이제 물건을 추천해서 하는 강의니까 그때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전국 160건을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거 어디 검색 많이 해보셨나요? 좋은 거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건만 잘 찾으시면은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거 하나 잘 낙찰 받으시면은 그날부터 불행끝 행복 시작이 될 정도로 상당히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1라운드는 여러분들이 전반부는 뛰었습니다. 대부분은 뛰고 10분 휴식 시간에 코치를 만나죠. 감독 코치를 만나는데 그때 저를 만난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보통 우리 50세 퇴직을 많이 하죠. 그럼 그때 이제 감독 코치를 만나가지고 이제 후반부 2라운드를 이제 지금 축구 경기장에 준비를 하는 지금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감독, 코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올 거로 보입니다. 빨리 골 넣어야 되겠죠? 자, 우리 골 제일 뒤에 넣으면 안 된다, 그죠? 죽기 1년 전에 넣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빨리 출발할 때부터 골을 잘 넣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만들고 정항식을 하죠. 10억 벌어서 8억 가져가고 2억은 원장님 벤츠 SUV 가져오면은 1번만 받고 2번도 받습니다. 2번은 저기 이종식 교수 줘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빨리 10억 벌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1번은 당시에게죠. 2억 이상 벌자 1년에. 그 다음에 월 500만 원 연금 수령 시기를 좀 앞당기자. 그죠? 그래서 낙찰을 부지런히 받아서 1등에서 영수증을 받아오자. 자, 봅니다. 2번인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7명이 응찰했는데 자기는 떨어졌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에 525483. 자, 봅니다. 7명이 응찰해가지고 떨어졌대요. 그 19에 525483 봅니다. 이 화면이 바뀌었다, 그죠? 우리는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어가지고 저도 조금 찾는데 조금 뭐지? 자, 들어갑니다. 19에 저게 정규자로 죠 정규자. 52 몇 번이죠? 52 5483입니까? 5254. 자, 봅니다. 여기에 이제 물건 번호가 몇 번입니까? 물건 번호 1번이네요. 1번. 1번에 떨어졌다. 1번에 응찰했는데 자기가 응찰했는데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자, 봅니다. 농지인데 121평입니다. 지분입니다. 이랬더죠. 지분인데 지금 3차입니다. 3차인데 7명 많이 들어왔다 이죠.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2200인데 3차인데 2차를 뛰어넘고 7명이 들어가지고 조회 동향을 보니까 15명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구독션에서는 그죠. 근데 사이트는 많죠. 전국에 지족션, 테인사업 많습니다. 좀 많기 때문에 일단 구독션만 이제 15명인데 구독션은 인천 쪽은 약해요. 주로 영남 쪽에 제가 워낙 많이 근주를 해줬으니까 수강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영남 쪽은 강한데 저 우쪽은 이제 구독자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쪽은 지족시나 이런 쪽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낙찰이
그때 내한테 물어본 것은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기 낙찰 받았을 때 원장님 큰 뭐 문제점이 보입니까 해서 보이지는 않는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땅이 요겁니다. 요거라서 막 그런 대로 괜찮죠. 땅이 이렇게 길을 잘 물어가 있죠. 물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거 했는데 뭐 떨어진 거 보니까 조용하네. 그죠? 용도 지역은 계획가지이다. 그죠? 그 다음에 7m 포장도로에 접했다. 뭐 괜찮은 거죠? 뭐 지분이지만은 여기 2분의 1입니다. 240평 중에서 절반. 그럼 네모가 120평이죠. 120평. 그래서 물건도 괜찮아요. 괜찮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막 그런 물건인데 조금 뭐 좀 세게 들어왔다 그죠? 세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차의 경우에는 우리가요 전체를 했을 때 80% 사가지고 이제 두 개 다 만약에 서로 소송해서 같이 경매를 넣었다. 함께 2분의 1을 넣었는데 1차가 8,800 나오죠. 8,800이 나오는데 이 8,800에서 1차에 팔리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안 팔리면 어떻습니까? 80% 샀는데 80 팔리더라. 그럼 별 도움도 안 되는 거죠. 공모한 거고. 알겠죠? 그래서 낙찰가를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안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당하게 들어야 되겠다. 물건은 많이 있으니까 너무 특히 이 지분은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되니까 너무 세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분은 떨어지지만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버스 지나가고 나면 리무진 뒤따라옵니다. 리무진 타는 것이 더 좋아요. 서울 가는데 리무진 타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970만원 입찰은 떨어졌대요. 요거도 19에 5 둘둘둘둘 이러다죠.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물건 번호 1번 요거네. 그죠? 목장 농지입니다. 목장 농지. 자, 여기 보면은 55평입니다. 55평이면 전체다. 그죠? 전체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3명이 들어가고 요거도 그 2차를 뛰넘었네. 그죠? 보통 뛰넘었다. 그죠? 뛰넘어 가지고 3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기 어떤 애하고 한번 질문이 왔길래 제가 이제 퍼뜩 봤어요. 보니까 일단은 지금 요겁니다. 땅이 요거예요. 근데 요 땅인데 너무 도로변에 많이 물었죠. 이게 거의 이게 한 5분의 3 정도가 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쓸모있는 땅은 조금 요배 안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조금 하기가 이리 팔아먹기도 그렇고 이리 팔아먹기도 그렇고 이 사람은 다 길이 있으니까 그죠? 사갈리도 없고 물론 이 사람은 또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길이 그래서 내가 조금 벨로네. 도로를 많이 물었기 때문에 5분의 3이 도로를 물었기 때문에 벨로입니다.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대출도 보세요. 500만 원인데 꿈쩍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 빚이 한 5천 되고 이제 500만 원 경매더라도 여기 쪽에서 소유자 쪽에서 조용할 때는 조금 벨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나 500만 원 빚 날라가도 이게 너무 좋아 보세요. 자기가 한 5천 같이 있으면 바로 갚아비겠죠. 가치가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유자 쪽에서도 팔리면 팔린데 나도 지금. 그럼 이게 이제 돈이 남으면 누가 갑니까? 돈 남으면 1,400만 원인데 여기 이제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이 남아버리면은 요 소유자 있죠? 여기로 갑니다. 요걸 우리가 채무자, 소유자, 잉여금은 소유자한테 간다. 잉여금 배당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떨어져도 너무 그렇게 후회할 건 없어요. 이게 너무 도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봅니다. 이건 또 1등 받았대요. 1등 한번 봅니다. 2020의 공매네. 그죠? 878의 공매는 봅니다. 자, 공매는 오른쪽에 제일 끄트머리 세 번째. 그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에 가서 검증됩니다. 2020에 00 마이너스 00878에 001 그죠? 한번 봅니다. 그냥 하면 안 나옵니다. 물건 상태를 낙찰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냥 넣어주면 좋은데 이게 안 나오네요. 자, 굿옥션에서 요거를 어령 땅인데 답인데 1000제곱미터니까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릅니까 지금? 농지연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농지연부 딱 맞죠, 그죠? 1000제곱미터 999는 안 됩니다. 농지연부가 안 돼요. 1002 딱 통과됐죠. 제일 금액도 600만 원 적당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농지연부 만드는 데는 대길입니다.
금액도 작고 면적도 딱 됐고 그죠? 딱 됐는데 모양새 한번 봅니다. 모양새는 요게 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양새는 토지다, 답이다, 천이다, 그죠? 300평이 딱 됐어요. 천 넘어왔습니다. 절반이고 가격도 괜찮다, 그죠? 절반에 600만 원 낙찰받았다 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연부 삼아 하나씩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길은 없고 지금 농촌에 요 정도, 그죠? 요 정도의 면적입니다. 맹지지만은 그냥 농지연부용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돈 되고 하는 거는 조금 거리는 멀다, 그죠? 워낙 촌동네고 하기 때문에 농지연부 삼아 낙찰받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제가 이제 LBA 경제연구소 국입니다. 국인데 옛날 이제 D기수 중에서 누가 전화 왔어요. 2020-0416-900. 자,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공매에서 2020에 04169, 그죠? 04169-001. 자, 물어보는데 이런 걸 물어봐요. 낙찰되기 전인데 낙찰 안 됐죠. 유찰됐습니다. 진행. 번호가 틀리나? 검색이 좀 안 되냐? 자, 다시 2010-0469-001. 이게 뭐시 하나 더 붙었었구나. 자, 봅니다. 이 낙찰되기 전에, 유찰되기 전에 전화 온 겁니다. 문제점이 없는 아이네. 문제점. 자, 한번 봅니다. 이 임야죠. 임야가 27,000평 삼성세무서에서 뭐 분묘가 있다 뭐 이런 게죠. 묘가 좀 있는 것 같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압류다. 압류인데 금액도 커요. 큰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압류이기 때문에 자, 봅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 보니까 산인데 이게 무슨 토석 무슨 채석하는데 그런데 좀 목적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산인데 이거 낙찰 받았을 때의 큰 문제점이 뭐냐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죠? 문제점 보니까 묘가 좀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 세무가 워낙 많아요. 가압류 이런 거 얼마입니까? 가압류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죠 이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응? 126억 뭐 35억 뭐 이런 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소유자 쪽에서는 상당히 무슨 영업을 활발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압류재산은 압류재산의 땅이다 그러면요 일단은 재산 명시를 눌립니다. 눌리는데 여기에 있는 땅이 보니까 27,000평인데 그죠? 주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다 하고 해놨는데 자 주로 보니까 세무서가 많아요. 세무서 뭐 군청, 구청 뭐 이래갖고 1억 분당 세무서 여기까지 별로 없네. 뒤에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 126억이고 삼성 세무서가 35억이고 서울보증이 40억이고 뭐 빵빵하다 그죠? 빚이 있으려고 하면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몇백억씩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 낙찰받으면 문제 있으면 문제 없습니까? 자, 내가 낙찰받고 요번에 2차에서 5억이 받았다 했을 때 낙찰자가 인수를 하든지 뭐 그런 문제점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무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세무서 이런 관계는 가압류고 세무서고 이런 거 전부 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든지 전입자가 있다든지 사업자 등록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유치권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세무관계나 뭐 당해세나 뭐 등등해서 이 재산 명시에 나오는 이 채권자들 이런 채권자들은 땅, 토지 낙찰 받을 때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토지는 길이 잘 물었는지, 그죠? 계획관리지역인지, 자연보전, 자연녹지인지, 뭐 용도지역이 더 중요한 거지. 길이 잘 물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 준보전산지인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세무관계는 여러분들이 막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땅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할 거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봅니다. 정구 수석을 했대요. 그죠? 했는데 경매법정에서 인감증명서는 6개월 전 무효 처리되는데 1등을 했지만 무효당 거부비
자, 일어나세요. 수강생이 자기가 2등을 했는데 1등을 했대요. 이 사건에서 했는데 1등이 인감증명서 기일이 지나서 무효 처리했다. 일어나세요. 무효 처리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이 사건문은 뭐죠? 자, 이거를 5개 받아라.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그죠? 낙찰 받으면 주죠. 그날 1등 되면 법정에서 19 타경의 21803입니다. 19 타경의 21803. 자, 19 타경의 21803 봅니다. 21803. 자, 오산시의 뭐 요거네, 그죠? 요건데 요겁니다. 다세대 빌라가 전용이 오산에 다세대 빌라가 전용이 5평이다. 작다, 그죠? 작고 누가 3,500에 낙찰 받아서 미납을 했고요. 그럼 230만 띄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2,300인데 한 명을. 자, 이렇습니다. 보통 이래요. 7명이 들어오는 물건 아닙니까? 이거는 원래. 그죠? 7명이 들어왔고 이렇게 경합을 벌였는데 낙찰이 되고 미납이 되면은 잘 안 들어옵니다. 한 명밖에 안 들어왔죠? 7명에서 한 명으로 바뀌었죠? 왜 그럴까? 겁난 거예요. 야, 저거 뭐 문제 있다, 저거. 미납이 된 게, 저게 문제가 있게 잔금을 안 넣은 거지. 틀림없이 뭐서 큰 문제 있다. 예를 들어 선순 임차인이 있다든지 주권자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뭐 이상한 게 있다. 이래가지고 겁나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주로 그래요. 들어오면 한 명, 2명. 알겠죠? 그러면 오히려 미납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미납된 것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미납된 거, 재매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1등 한 사람은, 미납한 사람은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들어오면 안 되고요. 남상영시에 됐는데, 자, 봅니다. 이게, 전용이 5평이니까 작지만은 여기 임대가 잘 나간대요. 이 동네는. 임대가 잘 나가는 동네다. 뭐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는 1등 자 봅니다. 최성지라는 사람이 세입자인데 우리가 건저당보다 늦다 빠르다. 늦죠? 늦죠? 그럼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거고 배당 요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소액 보전금은 얼마를 받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막 누리고서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없어요. 요번에 낙찰이 되면 아까 우리 10% 뛴 사람 있죠? 그 더하고 경매비용 띄고 요놈 가지고 우리 소액 임차인은 아무리 많이 줘도 여기에서 절반은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1,200을 가하는 겁니다. 절반 가져가고 이제 은행에서 절반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액 보전금은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면은 서로 나눠갑니다. 은행하고 이래서 1,200씩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져가고 이제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지는 이제 소유자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낙찰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노명령 대상자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낙찰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찌 보면은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2,300 쓰였는데 잘 된 거죠. 그죠? 아주 요거 같으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1,200 차이 아닙니까? 작은 돈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리 미납된 거, 요거를 검색을 짜면 되느냐 안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독시험 가서 구독시험에 갔어요. 구독시험에 갔는데 이게 전체 메뉴에서 자 봅니다. 구독시험에 가서 경매 검색해서 이게 특수물건이죠. 특수물건 여기 있죠. 여기에서 꼭 눌러가지고 제일 위에 보니까 뭐 나오네. 그죠? 제일 위에 보니까 재매각 물건 그런 거 있죠. 재매각 물건. 이게 이제 뭐 미납되고 10% 띄고 다시 놓은 이런 거. 그럼 재매각 물건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검색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거 있죠. 재매각 물건이 지금 746개입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아차하면은 10% 뛰는 경우 많아요. 자, 이것도 보세요. 공장인데, 전라남도 공장인데 32억짜리가 14억 들인데 17억 잡았는데 미납됐다 그러면 얼마 띱니까, 이 사람? 1억 4천 뛰는 거죠. 작은 돈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기분은 나쁘죠. 여보야 몇 등 했노? 1등. 몇 명 들었노? 내 혼채. 얼마 더 썼노? 2억 7천. 아이고 또둥아. 아무도 안 들어온 거 왜 들어가노? 2억 7천 더 주고 이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1억 4천 띄고 한번 이때가 뭐 작게 와이프 명의로 들어가자. 배우자 명의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히려 그리고 이 유동화 회사는요
얘들은 요게 된 거는 채권은 MP를 그러는데 미납된 것도 결국은 나중에 이 배당을 주로 이 은행에서 받는 거죠. 여기서 받기 때문에 미납이 돼도 그 돈은 결국 열로 다 들어옵니다. 원래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건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납된 게 많이 있더라. 그럼 많이 있는데 예로 봅니다. 아파트 있는 거. 아파트 있는 거 보고 이제 누가 낙찰 받았는데 미납이 됐다. 또 다시 노도 유찰되죠. 요번에 들어오면 또 이제 난립니다. 또 막 일이 막 이 정도 접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게 유찰이 딱 그 다음에 미납되고 그 다음에 놓으면은 잘 안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들어가지. 이때 들어가서 막 만 원만 더 쓰고 막 낙찰 받으면 되지. 만 원도 3,200 주고 샀네요.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미납된 거는 3,200 주고 샀는데 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는데 예상 배당표를 봐도 여기 보니까 인수도 없고 큰 문제는 없죠. 그죠? 뭐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 없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 입장에도 그래요. 연구를 해봐야 돼. 3,200 쓰긴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죠? 그럼 미납식이고 오히려 요때 배우자 명의로 1,700 들어가면은 더 싼 거죠. 안 그렇습니까? 240만 띄고 여기서 1,700 사고 되더라 그러면은 오히려 전략상으로는 성공한 겁니다. 3,200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납된 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전국에 746개니까 거의 뭐 만 한 2,000개, 3,000개 보면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금 미납이다. 물론 돈 없어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권리 분석을 못해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좋은 게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또 좋은 거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수석을 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막 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7번. MPL 매입 후 낙찰할 때 유리한 점이 뭐냐? 자, 이 날입니다. 19에 3386 봅니다. 이 공장인데 조금 크긴 큰데요. 한번 봅니다. (19에 3386) 봅니다. 자, 공장을 사고 싶어요. 공장을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장이 나왔는데 공장이 마음이 딱 들어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자, 요 공장의 토지 지분권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경우 많아요. 두 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봅니다. 요 있네. 두 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100%짜리고 요거는 도로다. 도로는 지분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그죠? 쭉 도는 큰 도로에 조그마한 270평 땅에 조그마한 지분을 가집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공장이 이 토지 지분이 다 크는 거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분 크는 거는 조금 안 맞고요. 요거는 건물 전부, 토지 전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도로 조금 있겠으니까 이건 토지 전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9억에 떨어졌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요거도 유동화로 갔죠. 주로 뭐 8, 90%는 웬만하면 여러 가버립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MPL 부실 채권을 유동화회사에서 부산은행에서 요 샀대요. 사가지고 지금 이제 부산은행 살 때는 이거 살 때는 그냥 하나로 사는 게 아니고 공장, 아파트, 농지, 토지 갖고 씨를 묶어서 POL 풀로 해가지고 100건 예로 1,000억 이런 식으로 사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풀로 사온 것 중에서. 자, 보는데, 이렇게 쭉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5,000에 285. 자, 이거 잘 보세요. 부산은행에서 옛날에 15억 설정했대요. 그래갖고 또 이전이 되고 뭐 가압류가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결국은 부산은행에서 14억 정도 원금이 경매를 냈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한도 15억이죠. 15억. 그러면 여기서 보통 보면요. 연체이자 더하면은 경매 임의기할 때 요 금액에서 연체이자가 지금 10% 더하기 조금 많아요. 지금은 한 5% 정도. 5% 정도. 그럼 여기서 14억이니까 10% 보면 1억 4천이죠. 1억 4천이니까 뭐 15억 한 4천 정도. 청구금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이 15억이니까 15억 넘지는 못하죠. 실채권이. 그러면은 MP를 산 사람은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낙찰을 그만 한 15억 들어갔습니다. 15억 정도. 무슨 말이죠? 들어가 보면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 이건 좀 모양이 안 좋은데
보통은 보면요. MPL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부산은행이 아니죠. 원래는 부산은행이 아니고 부산은행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유동화에 가서 요 사람 가서 서로 콘탁 해가지고 내한테 파세요 이래갖고 이제 자기가 막 11억에 사기를 했단 말이야. 11억에 사기를 해놔갖고 낙찰은 요 실채권 있는 금액 요게 15 요거는 완전 금액이 상당히 높으네요. 그러니까 한 15억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쓰였고 자기가 나중에 배당을 받든지 그러면 채권은 11억에 사고 낙찰은 14억에 15억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 공장을 꼭 사겠다는 사람이 이날 몇 명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5명 들어와요. 5명 들어오면은 보통 쓰는 금액이 많아봤자 11억, 11억 5천 주로 그렇습니다. 10억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5명 들어오는데 채권을 여기 와서 채권을 산 사람은 아마 14억 들어옵니다. 14억. 14억 들어오면 5명 요거는 이름하여 덜러리 됩니다. 덜러리. 알겠죠? 그래서 공장을 중개를 하시는 분은 MPL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거의 8, 90%는 덜러리 쓰는 거예요. 그럼 MPL을 사면은 MPL도 이 회사에서도 수수료 주느냐? 수수료 줍니다. 0.9% 정도 줘요. 우리 상가나 공장은 0.9%죠.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가. 중개 보수가 0.9%입니다. 그럼 여기서 0.9% 받고 여기서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도 0.9% 받고 그럼 한 1.8% 예로 채권을 11억에 산다 그러면은 10억에 산다 그러면은 1.8%가 1,008만 정도 양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동화에서 0.9 그 다음에 어린한테 0.9 그러면 한 1.8% 10억 걷으면 한 1,800만 원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장이나 이런 걸 전문하시는 분은 MPL을 좀 배우셔야 MPL은 또 경매를 기본적으로 단단히 다져야 돼요. 기초가 완벽하고 플러스 MPL을 배워야 되는 거지 경매 기초는 제로인데 MPL부터 뛰면 그거는 완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100% 배우고 그 다음에 MPL도 또 배우고 하면은 막 좋은 성과가 있겠나 봤습니다. 그래서 뭐 14억 주고 들어가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1등 확실하죠. 14억이니까. 그 다음에 대출이 더 잘 됩니다. 예로 10억에 낙찰받아갖고 대출을 해더라고 뭐 7, 8억입니다. 80%는 8억이죠. 그러면 10, 이거는 금액이 그런데 예로 이 보통 일이 안 되거든요. 예로 보통은 8억, 6억 해가지고 이제 이따가 낙찰을 10억에 받고 이런 거거든요. 보통 MPL이. 근데 이거는 대출이 보통 낙찰가에서 높은 낙찰가에서 뭐 80% 공장 같은 뭐 70%, 80% 답을 주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한도가 대출 잘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대출 한도가 높다. 이거 보는 거예요. 대출 한도가 높다. 대출 한도가 높다. 그 다음에 팔 때 절세 유리하다. 예로 10억에 샀는데 2년 돌리다 15억에 팔게 됐어요. 그럼 5억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금을 내놔야 됩니다. 약 한 40% 내놔야 되는데 자 15억에 사고 15억에 팔면 세금이 없다. 없겠죠? 생각해도 어렵죠? 내가 취득가가 15억인데 15억에 물론 채권은 10억에 샀어요. 10억이나 11억 샀는데 내가 낙찰을 일단 15억에 받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나 인데도 15억을 일단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뭐 15억에 팔아먹는데 그 세금이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목적으로 MPL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부업법에 개정을 합니다. 금감원에서 대부업법 개정을 해가지고 2016년 7월 25일에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개인 투자 금지, 개인 투자를 금지를 시켜봅니다.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지금 MPL 이 강자가 지금 힘이 별로 없어요. 개인 투자. 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요. 대부업법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 학원에서 성시경 교수, 김동부 교수, 정혜령 교수 이렇게 초빙해서 MPL 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4, 50명이 쫙 모입니다. 수강생들. 모이는데 지금은 아마 대부업법 개정하고 좀 모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MPL은 대부업 개인 투자를 자 우리 구독션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독션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주로 검색이 잘 돼요. 이게 여기 보면은 불실 채권 해가지고 테마 검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쭉 여기 보면은 요 회사들이 주로 이제 MPL 유동화 회사입니다. 회사고
요 써놨죠. 부실채권 개인 투자 안내 공지해가지고 20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법이 개정이 돼서 부실채권의 개인 투자가 금지되었습니다. 해놨어요. 개인 투자 금지됐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누가 살 수 있느냐? 이런 대부업체 5억 이상 주고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나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주식을 주로 5억을 주고 대부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한테 팔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실무에서는 개인도 가끔은 지금 낑기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 방식을 론쉐일은 안 되고요. 론쉐일은 안 되고 채무 인수나 뭐 사후정산 방식 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약정하는 방식이 채권을 살 때 약정할 때 그 쌓이는 방식이 있는데 론쉐일 방식은 개인은 아예 불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 인수나 사후정산 방식 뭐 이런 데는 일부 유동화회사에서 뭐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여기에 조금 맞지 않는 막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특징 때문에 NPL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근데 지금 NPL이 잘 안 되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그 연체이자 따먹겠어요. 연체이자 따먹겠는데 예로 상가다 그러면요. 상가가 예로 4%다 그러면 연체가 대표님이면 새마을금고에서 17%를 막 배당을 해달랍니다. 연체이자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연체이자가 약정금리 4% 플러스 몇 프로죠? 연체가 되면은 무조건 3%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7%니까 옛날에는 17%까지 막 배당을 타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은 7%니까 연체이자 따먹기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이해갑니까? 그래서 NPL이 또 조금 매력이 좀 더 떨어져 버렸다.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서는 누가 낙찰을 상가를 내가 예를 10억짜리를 채권을 4억 주고 샀는데 누가 6억에 낙찰 받아봤어요. 근데 4억 플러스 연체이자를 한 1억 더 물라고 했는데 17%에서 그럼 지금 7%밖에 안 되니까 4억 원금 4억 플러스 1억이 아니고 4억 플러스 한 3, 4천밖에 안 되니까 연체이자 쪽에서 많이 줄은 거예요. 이 수익률이 배당 받을 때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부실채권이 지금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7월 10일 대책으로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재가 지금 강화됐어요. 강화됐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했죠. 이런 게 없다 했죠. 이 양도세가 지금 굉장히 겁나잖아요. 이거 겁나고 뭐 취득세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주로가 이제 채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데 조금 자유로워요. 그럼 채권을 사가지고 지가 낙찰을 받으면 물론 취득 내야 되겠지만은 그냥 채권을 사가지고 예를 5억에 사갖고 누가 6억에 팔으래. 물건이 좋으니까 채권이 좋으니까 팔아라 하면 팔면 됩니다. 6억에. 그럼 이런 거 쏘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있습니까? 보유세가 있습니까? 양도세가 있습니까? 그냥 채권 양도, 장수 계약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한 5억 넘게 있는 사람은 NPL 이 대부업체를 하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금감원의 감독 감시를 받으면서 대부업체로서 달리는 것도 좋다. 알겠죠? 좋다. 그러려고 하면 경매를 많이 배워야 돼. 배우고 NPL을 배워야 그게 튼튼한 거지. 경매 실력은 완전 왕초보인데 NPL부터 그냥 뛰어넘으면서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다음 봅니다. 서울